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농부입니다. 지난 영상들 쭉 잘 보셨죠? 지난 3부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모든 기능들을 다 세팅한 상태에서 사진 화면, 동영상 보는 거, 블루투스하고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제 실제 활용하는 거를 운전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홈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있죠? DMB 궁금하시는 분들 위해서 딱 보여드릴게요. DMB 누르면 채널 검색을 해요. 근데 안 잡혀요, 이거. 잡히네? 그리고 요즘에 다 스마트폰으로 다 넷플릭스라던가 영상 앱으로 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DMB는 이제 별 소리는 없고요. 쫙 보시면 비디오, 사진 떴어요. 블루투스도 연결된 상태입니다. 비디오. 다시 홈 화면으로 와서 자, 사진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 옛날에 저의 사진인데 배우 장현성 배우님하고 같이 찍었던 우연하게 저 팬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음악하는 농부. 여기 내비 버튼 있죠? 내비 버튼을 눌러볼게요. 내비게이션도 진행이 느려요. 다른 차보다 빨리 진행이 안 돼. 본인 실질적인 바퀴를 진실듯이 이용합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을 맨 처음에 켰을 때 화면이에요. 3D 모드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전환할 수 있는데 달리다 보면 오히려 헷갈려요. 이게 무슨 길이야? 어디쯤에서 우회전하라는 거야? 어디쯤에서 좌회전하라는 거야? 이게 좀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업그레이드 문제였어요. 업그레이드 하려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그냥 요 내비 상태에서 아까처럼 그냥 홈 화면으로 가서 음악을 듣던 비디오 비디오로 해서 뮤직비디오라던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던 거는 다 호환이 됩니다. 문제는 이 내비게이션, 이 JY 커스텀, 여기 JY라고 했잖아요. JY 커스텀에서 도로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 원주에도 몇 군데 바뀌긴 했는데 이제 뭐 속도 제한 구역이라던가 어린이 보호구역 60에서 50도로로 바뀌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지도를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데 제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Nope. 제가 말하는 대로 업데이트 하나 마나 라는 얘기입니다. 도로 사정이 자주 바뀌는 곳에서는 좀 좋지도 않고 그거를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거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있다. 이 블루투스 오디오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런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요 자체에 음악 어플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쓰고 있는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배달이나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블루투스 오디오를 해서 한다. 근데 음악을 듣고 싶다. 라디오를 듣고 싶다. 한다면은 휴대폰 자체에 있는 음악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게 맞겠죠. 여기 설정 들어가서 여기 블루투스 지금 DP4 연결하면은 여기 톱니바퀴 모양을 가서 요즘 휴대폰 사운드도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오디오 부분을 빼잖아요. 그러면 사라져요. 여기 보면 블루투스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통화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다는 게 이겁니다. 여기 있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전화 통화하고 뭐하고 한다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이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지도에 있는 티맵은 요즘에 유료라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쓰지를 못해요. 알뜰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르잖아요. 데이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 내비하고 네이버에서는 아름다운 유인나 씨의 목소리가 나와요. 내 눈! 아무튼 간에 두 내비를 동시에 키면서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렛츠고! 자, 이제 시동 걸었습니다. 지금 난방을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난방 풍향 조절을 하는데 일단만 해도 무지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벌써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 난방이 틀어져 있으니까 96kg로 돼 있죠.
출발할 때 이 소리 있죠. 예. 인공적으로 나는 겁니다. 이 차는 20km가 넘으면 이렇게 모터 소리 나와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좀 전에 내비게이션 소리 들었죠. 예. 네이버 내비에서는 여기 방지턱이 있다고 안내하는데 차량 내비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여기 방지턱이 있는데. 자, 운전하면서 조심할 거. 이게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자, 상거리인데 제가 우회전을 하려고 악셀을 밟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꽉 밟으면 헛바퀴를 돕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악셀을 확 밟아버리죠? 들리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빨리 마모될 수 있어요.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빗길, 지금 보시면 며칠 전에 눈 오고 그 다음에 비가 조금 내렸는데 이 상태에서 더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천천히 운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어차피 시내 주행이기 때문에 이 차의 장점이 뭐냐면, 자, 차를 멈췄습니다. 자, 멈춘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뗐어요. 올라가죠. 힘이 좋아요. 모터 힘이 참 좋습니다. 이게 그냥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악셀을 밟으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있는 내비게이션이고요. 차 내부에 있는 JY 커스텀에서 나온 내비게이션이고요.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저행 운전하세요. 여기 어린이집 보호구역 나왔는데 이게 안내 안 하죠. 그쵸? 제가 설정해서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뭐하고 단속 구간을 모두 설정을 해놨었어요. 그리고 난방에서 좀 전기를 좀 아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아래에 있는 시거잭을 이용해서 차량용 온열 시트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구매하실 때 저전력인지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거의 국산 제품에서 많이 효력을 얻습니다. 이거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엉덩이가 뜨끈뜨끈합니다. 날씨가 밖에는 엄청 추운데.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냉각수 히트 있죠. 이거는 모든 차량에 다 있잖아요. 이 냉각수의 이제 이제 배터리 온도를 말하는 거죠. 모터 온도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배터리 아래 팬이나 이게 방수 처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내가 혹시나 해서 봤는데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밑에 팬이 돌아가게 되면서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그 다음에 여름에는 그냥 서늘한 바람, 그냥 바람으로 해서 팬의 역할로 해서 배터리 온도를 적정하게 맞춰줍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팬이 이게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관리하기가 참 편해요. 안정성은 보장이 돼 있다. 배터리 용량만 늘려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야, 이게 배터리 용량만 더 있어서 키로수만 더 늘어나면 되겠는데 가능해요. 다만 나라에서 괜히 제약을 걸어 놓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는데 그걸 제약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기업 차들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줘. 그런 거죠. 중소기업은 안 해주고. 여러분은 이렇게 3D로 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3D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거리에 따라서 변형해줘서 알아보기 쉽게끔 해주는 내비게이션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이건 각자 취향이지만은 저는 휴대폰 내비게이션으로 하는 게 좀 괜찮다고 봅니다. 블루투스 오디오를 켜게 되면 다른 거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무조건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해주셔야 돼요. 라디오 듣고 싶다. 그러면 각 방송국에 여러 가지 앱들이 있잖아요. MBC는 미니, SBS는 고릴라,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라던가 라디오 주파수별 듣는 앱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데이터 소모가 무제한인 사람이거나 고용량을 쓰는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이 폰 같은 경우는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방식대로 쓰는 겁니다.
벌써 보니까 키로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87km 정도로 날았다고 배터리가 줄어들었어요. 빨리 달아요 지금. 회생제동. 자, 여기서 92km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회생제동이 됩니다. 근데 완충 상태에서 92km까지는 93km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까지는 회생제동이 약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달리다가 어느 정도 속도 되면은 악셀을 살짝만 떼면 이렇게 해서 회생제동 되고, 좀 달리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조금씩 충전은 됩니다. 예. 이거 참고해 두세요. 차 자체 내비를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이제 이해하셨겠죠? 그거를 항상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JY 커스텀 회사에서 디피코에다가 이렇게 해서 모델을 줬으면 소프트웨어라던가 지도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거를 공식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디피코에 전화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티맵이든 카카오맵이든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 맵이든 간에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도로 교통 정보가 바뀌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교통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장치도 없고, GPS가 연결돼 있어도 얘네들이 우회도로 하라 뭐 하라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지금 소형 전기자동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고속도로를 못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설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용도로 위주로 제외해서 가느냐, 아니면 고속도로를 피해서 가느냐, 무료도로 우선으로 하느냐, 일반 도로 우선으로 하느냐, 그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는 있어요. 주행 경로 어떻게 할 거냐,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해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운드도 봐봐요. 스마트폰 자체가 사운드가 좋아요 요즘은.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만약에 그 어르신들 같이 이제 스마트폰을 안 쓰시고 그냥 3G나 4G 폰 중에서도, LTE 폰 중에서도 이렇게 폴더 접는 거 삼성 거 있어요. LG 것도 있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만 되는 거기 때문에 블루투스 연결할 때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내비게이션을 쓰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나쁘진 않다 얘기지만은,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 게 문제인 거죠. 안 해주는. 83km 정도 달릴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11.3km를 달렸다. 집에서 병원까지 94km 정도를 대략 달린다. 전기가 역시 지금 난방을 트니까 이렇게 핸들링 할 때는 참 좋아요. 네. 이렇게 살짝만 꺾었는데, 살짝만 꺾어도 이렇게 가고, 그리고 솔직히 이 시야각이 되게 넓어요. 여기가 A필러로도 좀 두꺼운 느낌이 있지만은 이 창문하고 이게 크기 때문에, 예, 아주 넓게 좀 시야각이 넓은 게 이 장점입니다. 1k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50m 단속 구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깜빡이고 있는데, 자, 여기 아무 반응이 없죠. 이 핸들이 한 바퀴밖에 안 돌아갑니다. 한 바퀴에서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면 이렇게, 이 정도가 끝이에요. 유턴을 해볼게요. 유턴을 하게 되면 보세요. 이 3차로 이 핸들이 유턴할 때 거의 3차로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시골길이나 2차로 이하인 경우의 도로에서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뒤 좌우 다 살펴가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게 좀 단점이긴 해요. 보통 핸들은 두 바퀴 반을 돌리잖아요. 근데 이 차는 특성상 한 바퀴하고 약간 10도 15도 정도의 각도를 해서 가기 때문에 유턴할 때만큼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운전하면서 신기한 게 많아요. 이게 반 바퀴만 돌아도 진짜 잘 커브가 잘 돌아가요. 핸들링이 반만 돌아도 90도는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턴할 때만큼은 3차로를 잡아먹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잘 보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이 기아가 빨리빨리 안 바뀝니다. 예, 성질 급한 사람들은 기아 안 막혀서 오히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바빠서 빨리 빼야 되는데 기아 변속이 안 되니까 차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더 뺏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침착하게 해서 1차로, 2차로 정도 유턴할 때나 도를 때 조심스럽게 앞뒤 좌우 잘 살피면서. 이 회생 제동이 좋은 점이 뭐냐면 내리막길 이렇게 달리다가도 이렇게 하면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게 좀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난방 공조장치를 틀고 그 다음에 1단으로 밖에 안 했습니다. 자동차 온열 시트도 해놨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기가 얼마나 먹었는지 키로수가 얼마나 소비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64km 정도를 탈 수 있다 라고 나왔어요. 23km를 지금 달려서 왔어요. 병원 갔다 오는데 왕복 23km. 그러면 총 주행 거리가 87km로 딱 나오죠. 이만큼 공조장치에 대한 배터리가 이만큼 빨리 단다는 거. 이 공조장치가 겨울에는 한 15에서 20km 정도를 먹을 수 있다는 거. 가장 절약적인 방법은 공조장치 안 써도 되는데 가까운 거리 갈 때나 날씨가 엄청 추워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죠. 대신 전기를 약간이라도 덜 먹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온도 풍향 조절만 잘 하면, 바람 세기만 잘 조정만 한다면 문제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배터리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온열 시트를 설치를 했어요. 이 차를 운전하는 게 전기잖아요. 근데 전기 주 배터리가 있어요. 공조 장치를 포함해서 운전 구동력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뭐 여기 선풍기라던가 휴대폰 무선 충전 거치대라던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제가 시거잭으로 이용하는 거는 일반 자동차들도 있는 기본 이제 시동 걸 때나 이런 거 배터리, 기본 장착 배터리 또는 보조 배터리를 더 추가했을 경우 그 전기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장거리, 좀 중장거리 정도 하실 거라면은 이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차 내부 구조, 겨울이다 보니까 스노우 타이어하고 교체를 하면서 하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카센터 가서 이렇게 하부하는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분명히 시제품 나왔을 때는 고속 충전이 되고 한 150km까지 된다라고 했었는데 왜 100km로 줄었는지 밑에 하부를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보도록 하죠. Bye. I'll be back.